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기관까지 쥐락펴락할 수 있는 우리 허그 보증공사님들 대단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빌라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해주겠다 기조가 나오고 나서 구체적인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배포가 이제 12일날 보도 시점은 13일로 잡혀서 보도가 됐는데 제목은 규제를 개선하여 주택사업은 늘리고 국민 주거불편은 줄이겠습니다. 결의에 찬 제목의 보도자료입니다. 전부 다 볼 건 아니고 이번 항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두 개 항목. 빌라와 비아파트의 경우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지금 시점에는 공시지가 126%,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에서 거기에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하니까 126이 나온 거거든요. 그거를 바꾸지 않고 견제한다, 유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보증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 그러니까 허그 주택보증공사가 인정한 주택보증공사에서 정한 감정평가사 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가를 산정받을 수 있게 하는 창구를 하나 열어줬습니다. 이제 감정평가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는 있다, 바뀐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라고만 나와서 이게 이 임대인이 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건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8년, 10년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그런 사람들을 특정지어서 얘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150%까지 인정을 해주는 전세보증보험이 되거든요. 실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세 들어오시는 분들은 초저금리 전세 상품을 가입해서 들어오시는데, LH라든지 뭐 전세 상품을 가입해서 들어오시는데 이 임대인의 150%에 적용되는 거는 그런 보증보험 가입이 또 안 됩니다. 은행권이라든지 금융권 대출 상품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임대인으로 한정지어서 이 감정가를 열어줬다라는 건 실효성이 없죠. 가능은 하지만 아무도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대출 이자가 비싼 일부 상품에 한해서만 150%까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대부분의 매물들이 다 126% 이하로 지금은 맞춰져 있고 그래야지 거래가 되니까. 그 임대인을 얘기한 거라면 실효성이 없는 거고, 만약에 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임대인을 얘기한 거라면 실효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감정평가 법인을 인정을 해주는지, 시세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감정평가를 매겨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는데 또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쵸. 이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3억, 5억, 7억, 10억 이 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일단 우리가 보는 건 대부분 감정평가 3억 이하인 빌라일 테니까 그것들을 보면 이제 감정평가가 3억에 잡혔을 때 약 54만 원 내외라고 합니다. 주택이 하나면은 사실 부담이 안 되지만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번 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죠.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여기에 나오는 공시가격 140% 대신 적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가의 90% 곱한 게 이제 공시가격 126%를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증공사가 이의를 받아줬을 때. 지금 126%로 된 뒤로부터 강제적인 역전세 때문에 집주인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고, 전세가라는 게 이제 꾸준히 계속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게 강제적으로 낮아져 있으니까 계속 집주인들이 어려워지고 경매로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을 이제 허그에서도 인지를 하고 정부에서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만져줄 줄 알았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126%를 올리는 방법보단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그것도 허그 보증공사에서 정해준 기관, 그리고 그 이의 제기를 받아주는 선에서만 감정평가를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허그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입찰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소유권을 허그에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본인들 유리한 입장에서 지금 이거를 전세로 내놓으려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우리는 126% 룰을 적용받지만 허그가 자기네들 매물 내놓을 땐 당연히 감정평가가 유리하게 보증보험의 한도를 받을 수 있다면 여기를 이용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는 126%만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룰에서 적용받는 게 아니라 허그는 유리하게 적용을 받고 일반 임대인들은 기존 룰대로 이제 126%대로 기존대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운동장을 기울여 버린 거죠. 거기에 플러스 이제 허그에서 시세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고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전세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단타 매도를 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지금 하는 것처럼 쭉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얘기는 이제 매수해서 임대를 줄 때 2년 뒤 4년 뒤에 전세가가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당장은 전세가가 오르진 못할 것 같습니다. 126%를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안 올려줬다는 건 올릴 생각이 없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허그에서 내년 말까지 해서 만 채를 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일반 시중에서 매물도 사기도 하지만,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경매로 매물들이 많이 쏟아져야지 자기네들이 낙찰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려면 이 126%를 풀어주는 순간 집주인들이 숨통이 트이는 거죠. 전세가를 올려받으면서. 그런 상황이 오면 실적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경매로 많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집주인들이 갖고 있는 거를 경매로 풀게 해야 되거든요. 경매로 푼다는 게 결국 이 대출을 못 갚고 세입자한테 돈을 못
못 돌려주고 이런 상황인데 126%를 굳이 올려주면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더 집주인들을 몰아세워가지고 그들의 매물들을 뺏어오는 거죠. 임대 사업은 허그처럼 해야 돼.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집주인들을 두들겨 패가지고 그 매물을 뺏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명목은 좋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뭐 임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되게 나쁜 거죠, 사실. 강제적으로 나라 법을 이용해서 시세는 이미 높아져 있는데 지금 강제적으로 126%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지금 유지를 하는 거. 왜냐면 허그에서도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걸 모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싸게 나온 것들을 낙찰도 받는 거고. 일부러 역전세를 만든 거는 저는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경매로 낙찰받는 사람들이니까 뭐 우리는 좋을 수도 있어요. 싸게 나온 것들을 보증공사도 들어가지만 우리도 들어가서 낙찰을 싸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 140% 150%로 높여줬으면 경매로 나오는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받을 게 없잖아요. 경매인들한테는 좋으나 현재 전세로 두고 있는 집주인들, 집을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집주인들은 좀 많이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빌라 시장에 대한 임대차 시장의 이런 불안정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 불안정이 있어야 경매로 나오고 경매로 나와야 허그 보증공사에서 발표한 그 실적을 채울 수가 있을 거니까 더 싸게 받아야지 자기네들 이제 그동안 부채 쌓아놨던 거를 좀 만회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얘네는 126%를 올려줄 생각이 내년까지는 적어도 없겠구나. 실적을 채워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들이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들한테 유리하게 감정평가를 하지 않을까요? 그 전 단계에서 그 감정평가가 높게 된 물건만 입찰을 하겠죠. 나는 감정평가 높은 거 입찰한 거야. 낮은 거를 높게 감정평가 해달라고는 안 했지만 그 감정평가의 기준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허그는. 그죠.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기관까지 쥐락펴락할 수 있는 우리 허그 보증공사님들 대단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졌습니다. 저희는 허그가 안 하는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는 게 무엇인지 좀 알려주면 좋겠지만 허그에서 감정평가 받은 거를 우리한테 알려주겠냐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그냥 얘기를 할 뿐이겠지.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126%보다 싸게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뭐 영향은 없죠. 경매가 아니고 일반 시장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좋아지긴 어렵겠다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파트 시장을 살리려는 정부의 네. 의도가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임대차 시장이 가격이 너무 높았을 때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다세대 주택. 전체 주택 시장으로 봤을 때 반절이 아파트라면 어쨌든 반절은 비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해주는 완충작용이 되게 큰 역할을 해왔어요.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를 완화시켜주는 어쨌든 대체제 성격이 있는 거니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비아파트의 임대차 시장을 아예 정부가 박살을 냈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 저도 일부 공감을 하고요. 너무 많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교란이 많이 됐습니다. 매매 시장도 박살이 났고요. 뭐 전세는 뭐 말해 뭐합니까? 지금 갈 수 있는 게 거의 월세밖에 없어요. 누가 빌라 이렇게 위험한 빌라 사겠습니까? 빌라 전세 하면은 그냥 사고 터지는 집이라고 인식이 돼버리니까 다른 데로 이탈을 하는 거죠. 빌라 월세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파트 전세로 아예 넘어가 버린다던가 이러면서 아파트 전세 시장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게 되는, 그러면서 아파트 전세가가 더 빨리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있기도 하죠. 그러면 아파트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매매가와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서 아파트 매매가가 결국은 또 올라가게 되는 사이클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이 지금 2024년 7월을 기점으로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만기가 되는 시기가 도래를 합니다. 2+2로 5% 증액만 하셨던 분들이 이제 현재 전세 시세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또 실거래들이 빡빡빡 찍히겠죠. 그런 것들이 또 전세 시세가 형성이 될 거고 그러면서 전세가가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럼 매매가를 더 올릴 여지가 생기고 그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땐 가격이 계속 높아지는, 결국 이게 해결이 되려면 공급을 많이 하든가 빌라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던가 다시 이런 방법들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빌라 공급도 안 되고 있고 아파트 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빌라 임대차 시장은 아예 박살이 나버렸으니까 이 대체제를 선택할 수도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시장 가격을 갑자기 올라가거나 갑자기 떨어지는 거를 좀 완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에 우선순위를 둔다기보다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 빌라 시장에 대한 저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 사기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조직적으로 그걸 몇백 채를 굴렸던 사람들은 그 전세 사기범이 맞죠. 근데 집 한 두세 채를 들고 전세 돌리면서 그냥 내가 노후 준비를 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강제적으로 낮아진 전세금을 못 돌려준 분들도 전세 사기 프레임이라는 거에 같이 씌워져가지고 범죄자 취급을 받았거든요. 정부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 시장을 정상화를 할 건지 빌라 시장을 아예 좀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허그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공급을 못하니까 사실 집주인들의 매물들을 자기네들이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저는 우선적으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집값을 낮춰주고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파트 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린다라기보다는 좀 빌라에 대해서 어쨌든 임대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일부러 좀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부채 비율 높은 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중에서도 허그는 그동안에 너무 높게 해줬던, 그것도 이제 누구 탓을 하겠어요. 자기네들이 보증보험을 그렇게 해준 건데 그 손실을 메꿔야 되는데 그 메꾸는 거를 자기네 돈으로 메꾼다고 해도 그것 또한 세금이기 때문에 그 손실을 어쨌든 국민들의 피해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주택을 흡수를 한다던가 경매로 산다던가 세금을 흡수해서 충당을 한다던가 이런 방법밖에 없는 게 좀 슬프긴 한데, 어쨌든 지금 정부는 당분간은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경매하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기존대로 허그가 내년까지는 계속 적극적으로 들어올 것 같고, 경기도에 있는 빌라들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많이는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게 내년 돼서는 이제 좀 더 넓은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거고, 126%를 기준으로 낙찰을 받으시고 2년 보유를 하시든가 아니면 기존대로 단타 매도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시장 분위기도 바뀔 것 같지도 않고요. 안 좋은 분위기 안에서도 그래도 우리 교육생들은 급매로 내놓기 때문에 거래를 만들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126%를 뭐 140%, 150%로 올려줬으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선 좀 오히려 악재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허그보증공사가 어쨌든 내년까지는 입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런데 이제 140%, 150% 올려버리면 매물은 줄어드니까, 줄어든 매물 안에서 허그랑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죠. 매물은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지금처럼 계속 싸게 낙찰을 받으면 되겠다. 가장 중요한 거는 허그가 어떻게 입찰하고 어떤 식으로 가격을 쓰고 어느 지역에 지금 적극적으로 입찰하는지는 꾸준히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허그랑 되도록이면 경쟁 안 하는 선에서, 허그랑 경쟁해서 낙찰을 받으면 그 문제입니다. 비싸게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허그랑 최대한 경쟁 안 하는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모니터링 하면서 저희 방송에서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